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회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오찬 간담회에 대한 보도를 보고 제가 놀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참석자 면면을 보니까요, 김영란 대법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용구 총리, 김우식 전 부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등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원로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의 층이 이렇게 얕은가, 우리나라의 원로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원로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죠. 왜냐하면 명망만 있으면 이런저런 비판, 이런저런 음해를 해서 끌어내리니까 원로다운 원로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원로가 없는 사회, 허약한 사회죠. 또 하나 제 놀란 점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점심 식사가 목으로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저 같으면 뭐 메뉴를 뭘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소화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제 편은 챙기고 남의 편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감옥에 보내거나 조리돌림을 하거나 망신을 줬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찬주 육군대장, 적폐 갑질을 부렸다면서,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면서 부부가 함께 갑질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혐의를 아예 특정해버렸죠. 결국 박찬주 육군대장은 갑질 의혹도 벗고, 그 다음에 뒤집어 씌운 뇌물 의혹도 벗고, 남은 거는 김영란 법 위반이에요. 뭐냐면 자기 부하가, 중령이, 어머니가 아파서 노안을 앓으셔서 그 부하가 어머니 집 근처에서 좀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들어줬다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전 정권 사람들 100여 명 수사 대상에 올렸죠. 그래갖고 형량 때린 게 총 130년이래요. 그러면 1인당 1.1년씩. 그것도 그 외에도 불려가서 조리돌림 당하고 망신당한 분들 허다하겠죠. 그런가 하면 5분은 세상을 떴습니다. 죽거나 자살했거나.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사회 언론들이 이제 제발 적폐 수사는 그만해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신다. 그렇지만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다 시켜놓고 무슨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시켰잖아요. 시켜놓고선 지금 와서 통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수사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죠. 아마 이때 문 대통령의 표정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서슬이 펄했을 거예요. 괜히 그 말 꺼낸 원로는 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서 대통령 눈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더 무서운 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 원로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국정농단하고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겠다. 뭐예요? 전 정권 사람들 내가 대통령 임기에 있는 동안 다 뿌리 뽑고 싹 모조리 교도소로 보내겠다, 그런 뜻이죠. 사법농단,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법복을 벗겨버리겠다. 아마 이 말을 할 때도 표정이 무시무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얘기에 그런 표정 보고 원로들 그 연세도 많으신데 소화불량 걸리셨을 것 같아요. 참 불편한 자리에 가서 불편한 음식에 불편한 소리, 그러면 소화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등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성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있을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무슨 진상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져요. 임기 5년 내내 청산하고 진상규명할 텐데 뭐 5년 더 하시려고요? 꼭 이상하게 그 좌파 정권 인사들은 뭐 다 두드려 부수고 나서 뭐 그 위에서 새로운 뭐 역사를 만들겠다는데 그거 안 돼요. 뭐 역사라는 게 5년 내로 다 청산이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년 내로 청산이 돼요? 그럼 5년 내에 청산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기초 올리는 데는 몇 년 걸리는데요? 아이 참. 그냥 저는 제 임무는 5년 동안 과거 정권 거 다 허물어 부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더 솔직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이 제가 싹 밀어놓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속 시원하게. 그럼 진실이라도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너희들은 나랑 같은 시각을 갖고 저놈들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 뜻이죠. 나는 모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다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동의 안 하냐. 이 뜻은 무엇이냐. 대통령의 시각이 틀렸다는 뜻일 수도 있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저건 아니다. 저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아닌데. 근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품은 분들한테 대해서 빨리 나한테 동의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것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당 독재하려고 민주당 이중대, 삼중대, 사중대 총동원해서 심야에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갖고 자기하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줄어드는 몫을 정의당이나 민평당에다 몰아줘서 나중에 민주당 연합정권 만들어갖고 영구집권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선거법 개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발하죠. 자기들이 원인제 꽁해놓고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나 갈등 어쩌고저쩌고 격렬해서 그 힘들다. 참 무슨 남한테 퍽 때려놓고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죠. 때려놓고서 막 아파해 상대방이. 근데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져.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청와대 문꿀 오소리 달빛 기사단이 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올려서 표대결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쓸데없는 표대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표대결에 지금 정력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둘로 쫙 갈려서. 근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대요. 참. 딴 나라. 이런 걸 보고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죠. 젊은 분들. 유체이탈 화법.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자유한국당 청원 해산 같은 무의미한 정력 낭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심정은 알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일인데 전 국민이 청와대 접속해갖고 클릭 올리고 계정 막 만들고 유령 계정까지 동원하고 어디 민주당 당직자는 학부모들 카톡 운영위원회 카톡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청원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했다가 개망신당하고 문 대통령이 스스로 한마디만 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안한지 너무 무서운 말만 했는지 원로들한테 미안했는지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면서 과거 어느 정보보다도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대요. 전 자주 만난 기억이 없는데 제가 무슨 치매 걸렸나요?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진작 3월에 열렸어야 했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여야제 상설협의체라는 기구에 왜 이렇게 연연을 합니까? 이상하게 좌파 정권은 무슨 기구에 연연해요. 기구 없으면 못 만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의도의 대포집에서 만나고 의논하면 의논이 안 됩니까? 무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꼭 무슨 보여주기식 행정
쇼맨십, 정치. 대통령도 국민들이나 원로들이 나라 걱정하는 걸 알긴 아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면서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대요.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대요. 이래놓고선 아유 짜증나니까 목이 좀 타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래놓고선 갑자기 말미에 마무리 발언에서 드디어 본인이 원로들을 불러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꺼냈어요. 참. 문 대통령은요, 종북 좌파라는 말이 어느 개인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어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진보 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빨갱이란 말이 일제의 잔재라 했죠. 빨갱이란 말이 왜 일제 잔재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 찾아봐도 일제 때 빨갱이란 말 뭐 나왔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또 빨갱이란 말을 쓰면 일제의 잔재니까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 한마디로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니 오늘은 종북 좌파라는 말이 이제 이 남에게 위협적인 프레임 왜 종북 좌파로 몰리면 저런 뽑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게 두려우니까 종북 좌파라는 말을 들어도 표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 종북 좌파를 허용하자 이 뜻이죠. 아유 참 무서운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란 말도 없애고 종북 좌파란 말도 없애고 이게 이 말이 결국 어저께 오찬 회담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두 가지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다 부숴버리고 전 정권 뿌리 뽑고 잡아들이려면 다 내가 생각해 죄진 놈들이라는 놈은 끝내 잡아들인다. 끝까지 시베리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인다. 또 하나 종북 좌파란 말에 대해서 위화감을 갖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로들이 그 뭐 음식 드시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소화도 안 되고. 아마 걔 중에는 아유 괜히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또 걔 중에는 아휴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유 지금도 뭐 서슬이 퍼놓고 저 눈빛이 아유 그러면서요 이런 소리도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예로 들면서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 맞는 말이죠. 이 얘기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있으면 서로가 하나씩 양보해서 풀어야죠. 갈등이 생길 때 자기 주장만 하면 갈등이 풀립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죠? 그걸 안다면 앞에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갈등이죠. 근데 여기 와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참 갈등이기 때문에 풀어내기 쉽지 않은데 그 풀어내려면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이래 놓고선 정작 더 큰 갈등인 적폐수사, 국정농단, 사법농단은 청산을 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청산을 해야 되겠다. 문 대통령의 말, 빨갱이는 일제 잔재고요. 종북 좌파는 더 이상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 국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끝까지 전 빨갱이란 말하고 종북 좌파란 말 쓸 겁니다. 문갑식의 진짜TV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기 전이나 아니면 방송이 나간 후에 1만 명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9시 30분인데요. 지금 9,800명까지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4월 17일에 첫 방송이 나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